사람들은 제게 운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저를 건강하게 지켜온 것은 결코 타고난 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매일 실천해온 꾸준한 습관들 덕분입니다. 저는 92살의 나이에도 아직 직접 차를 몰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통증 없이 여전히 제 두 발로 걷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40년 동안 저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휴, 유전자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라고 감탄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작지만 중요한 일상적인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꾸준히 돌보는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진실은 노화라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앗아가는 무서운 도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놓치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실천하기를 멈추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건강을 천천히 마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너뛴 단 몇 분의 움직임, 무의식적으로 쉬게 되는 얕은 호흡, 그리고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 몸의 활력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하지만 소홀함과 방치로 인해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처럼 꾸준한 관심과 일관된 노력으로 인해 근력은 다시 회복되고 심지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9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딱딱한 연구실이나 두꺼운 교과서가 아닌 제 자신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은 소중한 진리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포기하기보다 꾸준함의 힘을 믿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한때 제게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 활동을 줄이고 좀 편히 쉬세요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제 자신의 몸이 저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와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 저는 제게 잃어버렸던 활력을 다시 되찾아준 5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지닌 운동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땀을 뻘뻘 흘리는 격렬하고 힘든 운동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 신체의 힘, 마음의 집중력,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을 부드럽게 회복시켜준 의도적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체육관이나 점고, 건강한 신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자신을 돌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한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것과 같은 따뜻하고 꾸준한 보살핌을 이제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몸에게 기꺼이 베풀 용의가 있다면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남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는 인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도 나눠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92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5가지 소중한 운동법을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상 위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충만하게 잘 살아낸 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5가지 소중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만약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알림벨을 설정하여 여러분만을 위해 특별히 선별되고 제작된 다음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내용에 개선할 부분이 있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다른 건강 주제가 있다면 솔직한 피드백을 담아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나은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첫 번째, 척추 깨우기 의식. 몸 안에서부터 노화를 역전시키는 3분간의 아침 재설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나 다른 질병이 단순히 세균에 감염되거나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92년을 살면서 큰 병 없이,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감기조차 걸리지 않고 살아온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건강과 활력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내딛어 차가운 바닥에 닿기 전에 제 소중한 몸에게 단 하나의 필수적인 메시지를 먼저 전달합니다. 넌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시작하는 아주 작은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눈을 아직 감은 채로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제 삶의 많은 것을 변화시킨 짧지만 강력한 일련의 동작들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왼쪽 끝까지 돌리고 다시 천천히 오른쪽 끝까지 돌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목과 척추 주변에 분포된 수많은 신경들을 부드럽게 깨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와 부드럽게 앉고 마치 아기를 좌우로 흔들어 재우듯이 제 자신의 척추를 매트리스 위에서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안았던 무릎을 풀고 등이 매트리스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합니다. 이 짧은 의식을 마친 후에는 이전보다 척추가 더 바르게 정렬되고 몸 전체가 더 편안하며 정신도 더 맑게 깨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는 격렬한 움직임 없이 오직 제 몸, 특히 척추에 대한 온전한 주의와 세심한 집중만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고 심지어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단 3분간의 아침 의식은 여러분의 신경 시스템이 깨어난 후 하루의 다양한 자극과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배선하고 재설정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게 굳은 등, 뻑뻑하고 아픈 관절, 그리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의 느슨한 혈액순환 상태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과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 또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낙상 사고와 안타까운 뇌졸중이 아침에 깨어난 후 첫 한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척추를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몸 전체 시스템이 편안하게 깨어나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기억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는데 척추 깨우기 의식을 시작한 후 이러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 변동이 완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척추는 단순히 여러 개의 뼈 조각이 쌓인 기둥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통과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앙적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만약 이 척추 신경계가 느슨하거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균형 감각, 중요한 소화 기능, 그리고 명확한 사고력까지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척추를 어떻게 깨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척추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한 힘보다는 부드러운 리듬을, 빠른 속도보다는 세심한 주의를 더 간절히 갈망합니다. 제가 52세가 된 이후부터 매일 아침 이 부드럽고 일관된 일련의 동작을 꾸준히 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게 단순한 반복적인 습관이 아니라 제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매일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노인 물리치료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척추를 부드럽게 가동시키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낙상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하루 종일 정신적인 명료함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숫자로 된 연구 결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분 의식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몸이 더 가볍고 관절이 더 유연하며 여러분 자신의 몸과 더 깊고 편안하게 연결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아침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 깨어나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을 두려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의식을 통해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 아침 척추 깨우기 의식은 특별한 근력이나 유연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의도적인 집중을 요구할 뿐입니다. 생산성과 바쁨을 향해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는 현대 사회에서 잠시 멈추고 현재의 내 몸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약하고 불안정한 기반 위에는 결코 강하고 튼튼한 몸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척추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 여러분의 모든 호흡,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모든 순간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니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소중한 자신의 기반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몸의 중심이 바로 서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이 바로 그 몸의 중심을 잡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신성하고 의미 있는 3분간의 아침 의식 이후에 제가 90이 넘어서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강하며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또 무엇을 꾸준히 실천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을 훨씬 더 놀라게 할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장비 없이 단지 주방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며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낙상 사고를 미리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공유하는 이 소중하고 실질적인 통찰력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이 중요한 건강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점으로 계속 진행해 봅시다. 두 번째, 마법 의자 루틴. 주방을 벗어나지 않고도 잃어버렸던 근력을 되찾게 해준 매일의 기적 같은 연습. 저는 예전에는 신체의 근력이라는 것이 오직 땀을 뻘뻘 흘리는 힘든 노력에서 오고 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제 몸이 변화했고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이나 무리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부드러운 움직임에 훨씬 더 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발견하고 체감한 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해서 흔히 간과하는 아주 간단한 일상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매일 사용하는 주방 의자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하게 앉는 의자가 사실은 몸의 근력을 키우는 훌륭한 운동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바닥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찬장에 손을 뻗으면 어깨가 삐걱거리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던 제 허벅지 근육은 힘을 줄 때마다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력의 조용한 마모, 즉 수십 년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근력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사라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 찬장에 있는 프라이팬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하마터면 크게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무언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아주 작고 간단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 의자에 똑바로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붙이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후 몇 초간 유지하다가 다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단 몇 인치만 들어 올리는 것조차 제게는 상당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고강도 훈련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즉 제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과 능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다리 운동을 마친 후에는 팔 운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두 팔을 몸 앞으로 곧게 뻗어 들어 올리고 천천히 그리고 제 의지로 통제하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밤새 잠들어 있던 팔과 어깨 근육들이 다시 깨어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10번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 어떤 무게나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오직 제 호흡과 현재에 대한 집중,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주 안에 저는 어떤 약물 치료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체적 변화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짚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식료품 봉투를 다시 자신 있게 들고 집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몸을 다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에는 매우 깊고 의미 있는 정신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한국의 박 할아버지가 의자 운동을 시작한 후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흔한 주방 의자는 제게 단순한 앉는 가구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독립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훈련장이자 발판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기능적 움직임 펑셔널 무브먼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물건 들기 등을 모방하여 신체의 핵심 근육들을 강화하고 신경 시스템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운동 방식입니다. 실제로 노인학 저널 저널주 오브 제런탈러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의자에 앉아 정기적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및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하체 근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특히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딱딱한 연구 결과가 없더라도 이 운동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법 의자 루틴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누구나 어떤 신체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술에서 회복 중이거나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세월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서서 운동할 필요도 없고 비싸고 복잡한 장비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의자 하나, 약간의 의도적인 호흡,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작은 용기와 의지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벌을 주거나 혹독하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단지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주는 것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의자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매 순간은 잠들어 있던 근육들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습니다. 너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팔을 천천히 그리고 통제하며 들어 올리는 매 순간은 뇌에 보내는 분명한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몸이 약해진다는 생각에 갇히기보다 마법 의자 루틴처럼 간단한 움직임을 통해 몸에게 아직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방 의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근력을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호흡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음으로 발견한 것이며
제가 평생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었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입니다. 세 번째, 4-7-8 호흡법.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면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리듬. 저는 젊은 시절 약물도 근육 운동도 아닌 호흡이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제게 특정 리듬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마음의 집중력이 선명해지며 심지어 온갖 질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정중하게 미소만 짓고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제가 처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의 징후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68세 때였습니다. 단순히 과로 때문에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해서 오는 일상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훨씬 더 무겁고 끈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짙은 안개 같았습니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는 제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 범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김할머니가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도 만성적인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들었다면 호흡의 힘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4-7-8 호흡법이라고 알려진 아주 독특한 호흡 기법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4박자를 세고 그 숨을 부드럽게 참으면서 7박자를 세며 마지막으로 입술을 가늘게 오므리고 숨을 내쉬면서 8박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값비싼 보조식품도 필요 없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며 특별한 노력이나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효과가 믿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4번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 숨을 부드럽게 7초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마치 제 안에 수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깊은 한숨을 마침내 내뱉듯 입술을 오므리고 8초 동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몇 분 안에 제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가슴의 압박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알아채지 못하고 항상 약간 긴장되어 있던 어깨 근육이 툭 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던 제 생각이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몸과 마음의 깊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꼈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제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4-7-8 호흡법을 제 매일의 필수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4번 반복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4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밤에 잠을 훨씬 더 잘 자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소화불량 증상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항상 그럭저럭 괜찮았던 제 면역 시스템은 마치 어떤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처럼 놀랍도록 강해졌습니다. 독감이 심하게 유행하는 계절이나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도 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몸은 단순히 질병 없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호흡을 통해 몸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박할아버지도 불안감이나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4-7-8 호흡을 꾸준히 한 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4-7-8 호흡의 효과는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 패러심퍼세틱 너퍼스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의 휴식, 소화,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복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4, 7, 8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은 몸 전체 시스템에게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하니 긴장을 풀고 쉬어도 좋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방어하고 싸우는 태세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태세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며 심장, 뇌 등 필수 장기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과민 반응하기보다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잡한 생물학적인 과정 그 이상입니다. 저에게 호흡은 제 복잡한 생각과 신체 건강 사이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함과 평온함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 같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며 나는 여전히 강하다는 조용한 긍정의 확언을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생리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며 의식입니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몸 전체의 리듬과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치유라는 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늘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일 꾸준히 하는 간단한 산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여러분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의식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친구여,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갈 곳은 바로 그 산책의 놀라운 치유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공유하는 이 귀한 통찰력들이 매우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이 중요한 건강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요점으로 계속 진행해 봅시다. 네 번째, 약으로서의 걷기. 저의 잃어버렸던 근력, 희미해졌던 정신, 그리고 무뎌졌던 시간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준 매일 15분간의 소중한 의식.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저는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운동도 아니었고,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가기 위해 하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65세가 되던 해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단지 신체적으로만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쑤시고 아팠고, 생각은 복잡하게 얽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은 길었지만 마치 시간을 통해 제 삶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점점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까지 위축되는 것을 경험하시곤 합니다. 바로 그때 저는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의 무언가, 즉 걷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지만 체육관의 러닝머신 위에서 걷지도 않았고 귀에 헤드폰을 끼고 걷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제 발이 땅에 닿는 소리, 편안하게 숨을 쉬는 호흡의 리듬, 그리고 제 주변 세상의 생생한 존재감만을 느끼며 혼자 야외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5분, 집 주변 블록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릎 관절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저항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걸었습니다. 하루하루 5분 걷기는 10분으로 늘어났고 10분은 다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칼로리를 소모하여 체중을 줄이거나 억지로 젊음을 되찾기 위해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몸과의 깊은 연결감,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마땅히 차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제 자리, 그리고 당당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제 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제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을 질질 끌며 걷지 않고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소화불량 증상도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제 생각은 훨씬 더 맑고 분명해졌습니다. 한때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걱정들과 불안감은 아침 산책길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걷기의 효과를 너무 쉽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노인에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움직임은 몸을 무리하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종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걸을 때 숨이 편안하게 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팔을 몸 옆에서 부드럽게 흔들고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땅에 내디딜 때 여러분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긴장된 신경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몸 안의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뇌에 신선한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전체, 존재 전체에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할머니가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시작한 후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활동량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학계도 수세기 동안 어르신들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던 걷기의 놀라운 치유력을 마침내 인정하고 따라잡고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하루 단 20분의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노인의 만성 염증 지표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는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것이 실내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창의적인 사고력과 인지적인 명료함을 훨씬 더 강력하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떠나서 저는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온전한 저 자신이 된 것 같은 충만한 기분을 느낍니다. 비가 오든 햇살이 비추든 저는 절대로 이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엄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산책을 걸으면 제 몸과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명확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걸은 날은 몸이 무겁고 둔해지며 생각이 복잡해지고 에너지 레벨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침 산책을 마친 후에는 마치 제 안에 숨겨진 어떤 중요한 스위치를 켠 것처럼 다시 활력을 되찾고 새로워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걸으면서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미 행복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걷는 동안 의도적으로 미소 짓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미소 짓는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우리 건강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조용히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인 미주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박 할아버지가 산책 중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습관을 들인 후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신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어딘가에 갇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에너지가 저절로 샘솟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여러분의 몸이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몸에 올바른 방식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그 순간
여러분의 식탁에 무엇을 올리느냐가 그날 하루 여러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손가락 펴기 의식. 여러분을 독립적이고 활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작고 조용한 움직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도 미리 준비시켜주지 않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청력이 약해지거나 시력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이 더 이상 예전처럼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병뚜껑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악력이 부족하여 헛돌고 수표에 서명하려는데 펜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아침에 셔츠 단추를 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옷을 입는 것만큼 간단했던 일이 힘겹고 짜증나는 과제가 됩니다. 그 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우리 몸의 힘과 정밀한 조작을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우리의 손이 가장 먼저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할 때야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거나 뜨개질이나 바느질처럼 섬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며 서운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제 손의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74세였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열쇠를 3번이나 떨어뜨렸고 한 번은 하마터면 열쇠가 없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서툴렀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과 눈의 협응 능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과 뇌 사이의 연결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고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실수를 터뜨릴 만한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이나 칫솔을 손에 들기 전에 저는 할 수 있는 한제 손을 최대한 넓게 펴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하나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빗줄기처럼 느껴지도록 말이죠. 그런 다음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려 완전하고 힘있는 주먹으로 만듭니다. 그 상태를 5초 동안 꽉 유지하고 다시 손가락을 활짝 펴니다. 이 과정을 총 10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무거운 아령이나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고 오직 제 손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의도적인 집중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거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운동이 정말로 제 손의 기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저는 제 손가락 끝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혈류가 더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더 이상 손가락을 꽉 조이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자전거를 탈 때 손의 경련이 일어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식료품 봉투를 들고 집까지 걸어올 때 봉투를 떨어뜨릴까 하는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기능의 회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몸에 붙어있는 부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율성, 즉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확장입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고 몸을 깨끗이 씻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무언가를 창조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성과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제 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세심하게 돌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할머니가 손가락 운동을 시작한 후 예전에는 힘들었던 젓가락질이나 옷 입는 것이 다시 수월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노화 및 신체 활동 저널 오브 에이징 앤드 피지컬 액티버티에 발표된 한 연구는 꾸준한 손 강화 운동이 노인의 만성적인 관절염 통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악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뇌와 손 사이의 신경학적 소통 기능까지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악력은 단순히 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장수와 전반적인 활력 수준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더라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들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제가 수행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손에 대한 온전한 현재의식과 애정 어린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 시간 단 5분만 투자하여 여러분의 손가락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해라고 조용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 펴기 의식은 조용한 종류의 힘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간단해서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하기 쉽지만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헌신,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이가 여러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빼앗도록 두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강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제 몸의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 몸의 통제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힘은 항상 큰 소리를 내며 존재를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어라고 여러분에게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저를 따라 호흡, 걷기, 의자 운동, 척추 깨우기, 그리고 이제 손가락 운동까지 알게 되셨다면 대체 무엇이 더 남아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유익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후 밤에 제가 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잠자는 동안 제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어쩌면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친구여, 그 비밀은 바로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결론, 작은 것들이 가진 조용하고 강력한 힘 90해가 넘는 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젊었을 때 누군가 제게 꼭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가진 건강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의 시작입니다. 젊음이나 신체적인 속도에만 의존하는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꾸준함, 자신의 몸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친절함에 기반한 깊고 지속적인 힘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공유한 이 5가지 간단한 운동들 즉 척추 깨우기 의식, 마법 의자 루틴, 4, 7, 8 호흡법, 치유의 걷기, 그리고 아침 손가락 펴기 의식은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안겨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제게 박수갈채나 외부적인 인정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주었습니다. 바로 제 삶의 독립성,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92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은 양을 억지로 무리하게 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적은 양을 하더라도 깊은 의도와 세심한 집중을 가지고 꾸준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운동선수처럼 극한의 훈련을 할 필요도 없고 수도승처럼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단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건강은 단숨에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한 반복 속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라고 잠시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숨 쉬고 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단 1분 1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매 순간의 호흡이 새로운 시작이며 여러분이 맞이하는 매일 아침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초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중한 습관들을 젊은 시절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습관들을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고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했던 60대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이러한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일 아침 이러한 습관들을 실천하기 싫은 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날이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꾸준한 실천의 진정한 보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은 정서적인 만족감,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충만함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필 때 여러분은 몸이 수십 년 동안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한 종류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더 당당하게 세우고 더 깊고 편안하게 숨쉬고 존엄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건강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기보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기 제 진심 어린 조언이 있습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떤 특별한 동기가 샘솟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건강 계획이나 비싸고 복잡한 운동 장비가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 몸을 깨우십시오. 주방 의자에 똑바로 앉아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규칙적인 리듬으로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며 산책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활기찬 하루의 모습과 그런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게 베푸는 단 하나의 작은 돌봄의 행위조차도 노쇠와 쇠퇴에 맞서는 강력하고 의미 있는 저항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라는 것에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활력과 생명력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수호자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다음 단계를 밟으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삶의 횟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횟수들의 활력과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힘을 얻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에 담긴 저의 소중한 교훈들이 여러분이 남은 삶을 온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깊은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처럼 중요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합시다. 만약 이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W1라고 남겨주세요. 만약 내용에 개선할 부분이 있거나 다른 주제를 원하시면 W0와 함께 솔직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채널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더 유익한 건강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며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조건과 방식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항상 응원합니다.